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6장의 8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요거 알돌 반응, 클레이젠 반응, 이게 제일 중요한 두 반응이에요. 자,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 형태를 띠고 있는 마이클 반응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개요를 보시면 탄소 친액체, 이제 에놀레이트가 되겠죠. 주로 에놀레이트와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이 화합물이야.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이 많아. 알돌 반응은 알데하이드가 공격을 받았던 거고, 클레이젠 반응은 에스터가 받았어요. 이번에는 뭐,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이 화합물이 반응 기질인 거고, 그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이 화합물에 베타 탄소 쪽이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반응 시 공명 안정화된 에놀레이트가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이 화합물에 베타 탄소의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을 하는 거. 요게 마이클 반응입니다. 마이클 반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에놀레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염기질하면 여기가 에놀레이트로 바뀌고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형태.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에놀레이트가 돼서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요 화합물이 만들어졌지? 근데 여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 카본액이잖아. 1,3-다이카보닉 화합물이고, 요거는 에틸 아세토 아세테이트가 알키라되는 형태의 구조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산 처리해서 카복시 산으로 바꿔주고 가열하게 되면 여기 부분은 탈탄산이 돼서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화합물의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히 좀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염기를 처리하면은 당연히 1,3-다이카보닉 화합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를 공격한다? 여기에 이제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여기 파이 결합이 파이 전자가 여기 탄소 원자 쪽에서 여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물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쪽은 OET기가 되고 다시 여기는 OET기가 됩니다. 다시 에스터기로 돌아가고 여기 탄소 원자에서 새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디를 공격한 거? 여기를 공격한 거. 여기를 공격하고 단일 결합이 되죠. 단일 결합에 이중 결합, 그 다음에 O-에 이제 알킬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공격을 받은 쪽 탄소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O-가 됩니다. 자, 요 중간체에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내려오고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은 자, 얻어지는 물질의 구조는 이게 되고요. 여기가 되면서 카본일기에 이런 형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생성물의 형태가 되고 여기 부분 이 구조가 요거랑 이제 같은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탄소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양쪽 변으로 CO2, CO2가 존재하는 형태.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한쪽 편이 이제 케톤 형태고 한쪽 편이 에스터다. 그러면 가수분해 반응을 하고 가열하게 되면 여기가 CO2H기가 되겠죠? 여기가 카본의 기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고 즉 CO2가 가스가 돼서 날아가고 다시 산소권화에서 토토모아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의 물질이 만들어지죠. 여기 부분이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마이클 반응의 생성물의 특징은 카본의 기가 상대적으로 1번과 5번 위치에 있어요. 1, 2, 3, 4, 5번 위치. 앞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1, 2, 3, 4 여기도 5번, 여기도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클 반응에서도 이제 에놀레이트 파트 쪽을 찾을 때는 1,3-다이카보닉 화합물 골격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 쪽이 무조건 에놀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이쪽 편이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카보닐 화합물이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여기 부분이 에놀레이트가 됐던 포지션인지 아니면 이쪽 편이 에놀레이트가 됐던 포지션인지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마이클 반응에서는 이제 마이클 주계와 마이클 밖에라고 하는 걸로 이제 화합물을 좀 구분을 합니다. 마이클 주계는 이제 마이클 도너라고 되어 있는데, 친핵체예요. 친핵체. 그래서 베타케토 에스터, 말름산 에스터, 나이트로 알케인 것처럼 산도가 굉장히 커서 에놀레이트로 바뀌기 굉장히 쉬운 화학종. 그것들이 이제 마이클 주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주계가 에놀레이트로 바뀌는 화학종들이다. 얘는 하이드록사이드, 알콕사이드와 같이 비교적 약한 염기에 의해서도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잘 돼요. 왜? 이 화합물들은 이것들에 제거될 수 있는 산성수소 원자의 산도가 꽤 크기 때문에. 자, 마이클 반응은 또 이제 중요한 게 염기가 이제 중요한데, 마이클 첨가 반응에서 에놀레이트 형성에 사용되는 염기는 촉매량을 사용해야 돼요. 얘는 이제 최대로 써도 1당량만 써주셔야 돼. 1당량만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클레이전 반응과 조금 다르죠. 클레이전 반응은 앞쪽의 메커니즘에서 4단계, 그쵸? 그게 비가역적으로 진행됐고 거기서 한 당량의 염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당량 이상을 써줬어야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얘는 당량 이상을 쓰게 되면, 많은 양을 쓰게 되면은 반응이 얘도 이제 잘 진행되지 않아요. 자, 얘 반응은 평형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염기가 과량으로 존재할 때는 마이클 생성물에서 다시 탈양성자 반응이 일어나서 추가적인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의 반응이 하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염기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게 반응물이니까 여기에 수소 원자를 제거해서 에놀레이트 만들어지고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에서 생성물이 얻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염기가 얘가 과량이다. 그럼 여기에 수소 원자만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도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의 수소 원자니까 여기도 산성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알키리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편 반응물에 비해서는 산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산도가 꽤 커요. 그래서 만약에 염기가 과량이면 여기에 대한 선택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만약에 염기를 당량 이하로 사용을 해서, 즉 촉매량 정도만 사용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선택성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소 원자를 다시 제거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다시 친전자체를 공격하는 두 번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반응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만 제거해서 생성물을 요걸로 얻어내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반응에서는 염기를 너무 과량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클 첨가 반응의 역반응인 레트로 마이클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앞쪽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여기서 산성도가 제일 큰 부분이 여기긴 하죠. 여기에 수소 원자긴 한데, 만약에 염기가 굉장히 과량이어서 여기에 수소 원자가 하나도 예를 들어서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에놀레이트 타입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O-에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얘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게 공격을 받았던 친전자체거든요.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 이걸로 다시 돌아가고 여기는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이 친핵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트로 마이클 반응은 마이클 반응의 역반응이고 생성물로부터 다시 반응물이 얻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여기에 수소 원자의 산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이 더 일어나는 경우. 근데 이 수소 원자가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보면은 여기에 원래 알키리가 하나가 존재했어서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 메틸렌기에 수소 원자가 없다라고 보면은 이 반응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기의 사용이 있어서 당량이 좀 중요하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반응은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앞쪽에서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놀레이트 생성이 되고 베타 탄소 공격하고 이제 생성되는 O- 형태. 이쪽 편이 에놀레이트 타입으로 변화가 된 건데 거기에 양성작 첨가가 되면서 다시 카보닉 화합물로 변화가 됩니다. 생성물은 1,5 카보닉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응 특징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반응 형태들을 보시면, 이제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마이클 반응. 이것도 뭐, 연습 문제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여기 부분, 여기가 원쓰리 다이카보닉화물이니까, 여기에 수소원자 산도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K2CO3 같은 약 염기에 의해서도, 물론 좀 가열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가 제거가 되죠. 여기가 여기를 공격하는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염기가 여기 수소원자를 제거하면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죠. 여기 탄소가 음이온 성격에서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베타 탄소를 공격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음이온 상태가 됐다가 양성자를 공격하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분자 내에서도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모든 케이스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중요한 게 뭐야? 역합성이죠, 역합성. 역합성과 관련된 거는 꼭 나와요, 문제로. 잘 해주셔야 되고, 마이클 반응의 생성물의 구조가 뭐였어요? 1,5 다이카보닉 화합물이었잖아. 1,5 다이카보닉 화합물. 그래서 반응 구조 내에서 1,5 다이카보닉 화합물 골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일단 마이클 반응의 생성물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 거죠. 자, 마이클 반응을 통해서 합성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카보닉 화합물들의 작용기는 조금 종류가 다양할 수 있어요. 앞쪽에 뭐 알돌 반응이나 클레이젠 반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적인 건데 얘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만 공격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구조가 특이하고 공격을 하는 쪽도 대부분 이제 원쓰리 다이카보닉 화합물이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두 가지 화합물을 가지고 역합성 분석을 해볼 거고요. 요거 하고 나서 이제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조금 다행인 게 여기 부분이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1, 2, 3, 4, 5. 그 말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1, 3번 위치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파트가 뭐가 된다?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즉 원쓰리 다이카보닉 화합물이니까 에놀레이트 파트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화합물은 뭐로부터 얻어진 거냐면, 자, 여기는 뭐 그대로 존재하겠죠, 당연히. 예. 여기가 페닐기가 되고, 자, 이중결합에 O-O ET가 됐던 화합물이에요. 여기에서 요게 내려오고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이런 카보닉 화합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럼 이 화합물에서 전자 이동은 어떻게 된 거냐? 이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쪽 파트가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럼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결합이보다 이 결합이다. 그럼 이 결합이 마이클 반응에서 새로 생성된 결합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T가 되고요. 여기 부분에 전자성이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얘는 다이에틸 말로네이트잖아요. 다이에틸 말로네이트에 염기 처리해주면은 뭐 에톡사이드만 처리해도 얘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이에틸 말로네이트로부터 생성이 된 거고요. 이것과 반응하는 즉 친전자체 부분은 요게 되는 거죠. 이쪽에 페닐기가 되고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받은 쪽이 어디? 여기 알파, 베타. 베타 탄소 쪽이 여기에서 공격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물질을 얻어낼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1,3 카보닐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끊어봐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고리 쪽에서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중결합이 존재했었던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성되는 결합이 이거예요. 그 말은 이쪽 편이 친액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쪽이 친전자체잖아요. 그럼 이쪽 편 파트가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겠죠.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결합을 다시 원래 상태 마이클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게 뭐가 되는 거다? 얘가 친전자체가 되는 거고 이쪽 편 베타 탄소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뭐로부터? 여기 친액체로부터. 그래서 여기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형태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프로토네이션 양정제 첨가가 되면은 이렇게 카보닌 화합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게 마이클 반응의 역합성 분석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얘는 제시된 마이클 생성물을 얻어내기 위한 카보닌 화합물은 요것과 뭐예요? 아세톤이네요. 아세톤이 이제 반응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반응 3개, 알돌 반응, 클로에이젠 반응, 마이클 반응, 요 3가지는 역합성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반응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도 연습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화합물을 소듐 메톡사이드와 반응시키면 얻어지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은 이제 알파벳과 불포화되어 있는 카보닌 화합물이니까 마이클 밖에가 되겠죠. 이제 반응은 마이클 반응인 거고, 오른쪽 편의 화합물, 다이에틸 말로네이트가 에놀레이트로 변화가 되고, 이 에놀레이트는 여기 알파 탄소 쪽이 관여가 되는 거니까, 여기 탄소 쪽에서 여기 탄소로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뭐,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겠네요. 자, 요게 공격을 받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이쪽 편 탄소 쪽에서 수소로 공격하는 거니까 최종 생성물의 구조를 바로 그려보면 이런 골격이 되고요. 여기 이중결합이 사라지는 거고 이쪽 편 탄소 쪽에서 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물의 구조가 맞는지를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1, 2, 3, 4, 5 이쪽도 5번이 되겠죠. 그래서 1, 5 다이카보닌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됐고요. 자, B번은 여기가 알파, 베타 왼쪽 편 화합물이 마이클 밖에 오른쪽 편 화합물이 마이클 주계이고 에놀레이트가 관여되는 탄소는 여기 탄소 여기 수소가 제거되면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는 여기도 바로 그려보면 여기가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베타 탄소가 공격을 받는 거니까 여기 탄소 쪽에서 어디를 공격하는 거냐면 여기 탄소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로 이제 CN기가 도입되어 있고 나머지 카본기가 도입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1, 2, 3, 4, 5번 1,5 다이카보닌 화합물의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